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령사진 아르바이트. 몇 시지? 오늘도 늦잠을 잔 경수는 시계를 보았다. 3시 24분. 침대에서 일어나 대충 스트레칭을 한 뒤 냉장고에서 어제 먹던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도시락을 먹고 나서 마음에도 없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켰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서빙, 편의점, 여관의 프론트 근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심령사진 촬영. 심령사진 촬영?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그 아르바이트의 제목은 경수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경수는 구인 광고 페이지를 클릭하였지만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화번호뿐이었다.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심령사진 촬영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저희는 심령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심령사진을 찍기만 한다면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포토샵이나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진들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헛수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언제든 사진만 촬영한다면 날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심령사진을 촬영하는지에 따라 짧게는 단 하루만에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마련한 카메라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수는 당장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이곳저곳 촬영을 해보았다. 그러나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못할 뿐더러 심령사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찍힐 리가 없었다. 경수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올린 회사 측에 다시 전화를 하여 카메라를 대여하기로 했다. 직원이 전화해서 알려준 약도를 받아 회사라는 곳으로 향하니 회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외딴 곳에 있는 일반 가정집 같아 보였다. 실례합니다. 아까 전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문을 슬쩍 열어보니 내부에는 부적이며 인형 등 온갖 오컬트적인 물건들이 잔뜩 있었다. 아, 네. 카메라 빌리러 오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수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다리라는 애매한 직원의 말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직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수에게 다가왔고 카메라 한 대를 건네주었다. 이 카메라 굉장히 비싼 카메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메라나 다른 장비를 대여해주고 회수를 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이상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희는 어찌되었든 카메라는 가져갈 테니까요.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경수에게 당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의 서류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카메라를 받아 나온 경수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뭐부터 해야 되지? 그나저나 이거 진짜 비싼 모델인데. 회사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일반 가정집이라 하기도 못한 집을 나와 우선 닥치는 대로 찍기 시작했다. 주변을 마구잡이로 촬영한 후 찍힌 사진을 보았다. 이렇게 쉽게 찍힐 리가 없지.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하던 경수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공동묘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역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다. 한참 동안 그곳에서 촬영을 한 경수는 날이 어두워졌음을 깨달았고 집으로 돌아가 사진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카메라에 찍힌 수백 장의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잠이 들었다. 매일 집에만 있는 좋게 말하자면 취업준비생인 경수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었다. 게다가 오후 내내 서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닌 것은 경수에겐 중노동이나 마찬가지였다. 잠이 들었던 경수는 거슬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윽고 경수의 시선에는 누군가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도라고 생각이 든 경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항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시야에 있는 형체는 현금이나 보석을 찾는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서랍을 몇 번이고 열어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수의 살림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순간 그 형체가 시선을 돌려 경수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니, 눈이 마주쳐야만 했다. 눈동자가 온통 새까맣고 얼굴엔 거무죽죽하고 끈적거리는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수를 바라보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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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경수에게 카메라를 빌려주었던 직원이 경수의 집으로 찾아왔다. 직원은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풀고 집 문을 열었다. 어제 서류에 작성한 주소도 이곳이 맞고 돌아가는 길에 따라와 보니 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공동묘지에서 몇 시간이나 찍는 것 때문에 고생하긴 했지만 선배, 그나저나 이번에는 찍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벌써 몇 명째인지 모르겠네. 괜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이번 카메라엔 확실히 귀신이 붙어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귀신이 붙어있는 물건이면 그 물건만 촬영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나도 모르겠다. 사람이 죽어야 혼기가 강해진다나. 아무튼 우리는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직원과 선배라는 사람은 침대 위에 싸늘하게 굳어있는 경수의 주변을 즉석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에휴, 이번에도 안 찍혔네요. 다시 구인 광고나 올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올릴 광고도 본인이 대상이라는 것은 안 올리는 게 낫겠죠?